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남보건대학교 2학년 B반 4조 남윤희입니다. 저희 조는 임상 의사결정 과정의 대상으로 30대 여성 무릎 환자분에 대한 문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치료사라고 가정하고 상황극 형식으로 환자분에 대한 주관적 소견을 묻는 문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본적인 정보부터 여쭤보겠는데요. 그 성함이랑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김진선이고요. 나이는 34살입니다. 그러면 가장 불편한 주요 문제가 어떤 거세요? 뭐 때문에 이 병원에 찾아오게 되셨나요? 저는 그 스쿼트 운동을 하다가 뒤에 다리가 뻣뻣해지면서 이제 점점 열감이 있고 붓는 게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 통증이 있어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증상 원인이 그 갑작스러운 운동, 스쿼트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네, 그 전에 다른 손상이나 외상 같은 거, 사고 같은 거 받으신 적 있으세요? 무릎에 관련된 건 없고 발목만 인대가 많이 늘어나서 수술한 경험이 있어요. 지금 아프신 데는 왼쪽 무릎이신 거죠? 네, 그리고 수술하신 발목 쪽은 오른쪽 발목을 수술했어요. 오른쪽이셨어요? 네. 그럼 증상은 언제부터 시작되신 것 같으세요? 증상은 언제였지? 한 두 달 전? 네, 운동할 때였던 것 같은데요. 음, 그때 스쿼트를 어떤 식으로 하셨을 때 갑작스럽게 아프신 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스쿼트만 한 건 아니고, 뭐 스쿼트도 하고, 힙 브릿지 동작도 하고,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 보면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운동하는, 근력 운동, 하체 근력 어,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무릎이 찌릿하면서 이렇게 저린 느낌이 나면서 그 이후부터 접었다 폈다가 잘 안 되고 어. 붓더라고요. 그리고 조금만 걸어도 열이 나고. 그럼 그 당시에 운동하셨을 때부터 그날부터 갑자기 통증이 계속 시작되신 거예요? 아니요, 그날부터는 아니고 그 다음날. 아, 다음 날부터 갑자기 붓거나 네, 다 굽혀지지도 않으시고 네, 열감도 있으시고. 네네. 그게 한 3, 4일 계속 그렇게 뻣뻣해졌었어요. 음, 그럼 그 증상은 어느 정도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계속 가셨어요? 그렇게 한 3, 4일 정도는 아예 접었다 폈다가 안 되고 뻣뻣했어요. 근데 어, 그러다가 냉찜질도 좀 해보고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는 매일 운동을 했거든요. 주로 어떤 운동 하셨어요? 매일 그 홈트 영상을 봤어요. 근력 아, 운동, 그럼 하체 운동. 그동안은 괜찮으셨는데 그날따라 좀 무리하신 이후부터 통증이 좀 심해지신 거세요? 네. 그러시군요. 혹시 직업적으로도 혹시 무슨 음,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아이들 가르쳐요. 공부반 교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 네, 아이들 지도할 때는 앉아있고, 나머지 시간에는 사실 거의 앉아서 생활하는 게 많아요. 그럼 거의 요즘에는 또 통증 때문에 운동을 못 하시니까 거의 네네네. 생활 속에서 운동하는 게 거의 없어지셨겠네요. 네. 지금은 그러면은 거의 뛰거나 계단 내려가실 때, 네. 그리고 양반다리 할 때나 이럴 때도 아프세요? 네, 양반다리 하거나 쪼그려 앉거나, 음, 네, 그럴 때 아프고, 그리고 다리를 꼬고 오래 앉아 있거나, 음, 그럴 때도 좀 통증이 있고, 그리고 아무튼, 계단 이용할 때가 제일 많이 아프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래 걸어도 아파요. 음, 유산소, 이렇게 오래 걷기, 운동장 좀 이렇게 돌고 하면 아프더라고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처음 증상이 나타나신 게 거의 2, 3개월 전이시잖아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증상이 어떻게 변하신 것 같으세요? 그때 이후에 막 붓기 있다가 좀 붓기 빠지고서 저는 사실 운동을 그 이후에 거의 안 했어요. 거의 안 하니까 아마 통증이 많이 있거나 그러진 않은데 근데 이제 유산소로 그냥 막 근력 운동은 사실 안 했고 너무 아프니까 못했고 유산소로 1시간 정도 걷기 같은 거 그런 거 좀 할 때는 계속 열감은 있었어요. 통증 같은 거는 크게 없으셨고요. 네, 통증이나 붓기 이런 건 없었고 열감이 확실히 좀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운동을 많이 안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음, 없는 편이에요.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은 통증 양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건데, 통증이 어떤 식으로 있으신 것 같으세요? 어디가 아프신지, 겉이 아프다던가, 안쪽이 아프시다던가, 약간 이런 음, 식으로. 무릎을 딱 이렇게 접었을 때 가장 많이 튀어나오는 부분 그쪽이 좀 아프고, 그리고 원래 무릎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다 보면 약간 덜컹덜컹거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되게 뻣뻣하고, 반대쪽에 비교하셨을 네, 때 더 네, 뻣뻣하신 더 거죠? 뻣뻣하고 그리고 더 좀 이렇게 두껍고 무릎이 좀 부으셔가지고. 예, 붓기가 좀 있고, 그리고 눌렀을 때 움푹 파인 부분들을 이렇게 좀 눌렀을 때 통증이 있고, 근데 평상시에는 없는데 이렇게 눌렀을 때 세게 좀 눌렀을 때는 좀 음, 그래도 좀 통증이 있어요. 거의 그 가동 범위를 완전히 굽히셨을 때랑 네. 계단 올라갈 때처럼 체중이 많이 부하되거나 하실 때 음. 좀 통증이 있으신 거네요. 아, 네, 네. 그러면 통증 크기나 정도는 어느 정도이신 것 같으세요? 만약에 1이 하나도 안 아프다, 10이 아파서 못 움직이겠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러면 지금요? 지금은 한 2, 3? 2, 3 정도요? 네, 네, 네. 운동을 안 하니까. 근데 아마 운동하면 바로 아플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거의 앉아만 계시고 하니까 더 네, 네. 활동량이 없으셔서. 네, 네, 그럼 네. 요즘에 급격하게 막 체중이 증가한다던가 이런 것도 좀 있으셨었나요? 그러니까 원래 그 스쿼트 운동을 딱 좀 격하게 했던 것도 체중이 많이 늘어서 코로나 기간에 많이 활동 안 하고 그래서 이제 키로수가 많이 늘었죠. 한 7, 8kg? 그래가지고 음. 이제 그걸 좀 빼보려고 운동을 하던 중에 이제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러면 또 그 급격하게 체중이 증가하신 게 무릎에 더 부담이 가셨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혹시 그 왼쪽 무릎이시잖아요. 네. 그 왼쪽 무릎 그 쑤시거나 아프신 거 외에 그 다른 통증 양상 같은 거 있으세요? 다른 증상 아, 저린다던가 주변이. 그것보다 이제 왼쪽이 너무 아파서 오른쪽에 좀 더 힘을 많이 주다 보니까 오른쪽도 왼쪽에 비해서는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지만 통증이 좀 생겼어요. 그때 이후로. 그럼 이제 오른쪽을 또 과하게 쓰게 되셔서 오른쪽까지 아프게 예, 되셨다. 예, 예, 예. 그럼 이 통증이 그 지속되는지 아니면 특정 활동을 할 때만 발생하고 멈추면 감소하는지, 이거 아까 대답해 주신 거를 생각해 보면은 계속되진 않으신 거죠. 네. 평소엔 괜찮으시다가 계단을 내려갈 거나 뛰거나 양반 다리를 한다던가 이렇게 네. 무리하실 때만 쪼그려 앉거나. 아프신 거군요. 네. 이게 근골격계 문제인지 신경 쪽이 아프신 건지 이거 아. 여쭤보려고 질문 드렸던 건데, 약간 방사통이나 이런 건 없으신 걸로 봐서 허리 다치시거나 이런 건 아니신 것 같고, 네. 그냥 근골격적으로 음. 문제가 생기신 거라고 그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또 다른 질문 한번 드릴 건데, 혹시 수면 장애 같은 거 있으신지? 통증이 되게 심할 때는 약간 밤잠도 설치고 그랬었어요. 초반에는. 근데 이제 운동을 안 하고 거의 안 움직이고 좀 쉬니까 그때부터는 뭐 잠자는 거는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열이 막 전체적으로 나거나 하는 전신적인 증상 같은 건 없으신 거죠? 네, 그런 건 없었어요. 그리고 증상 이후 체중 관련된 것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원래도 급격하게 찐 것 때문에 운동을 하셨는데 네. 그것도 다치고 나서도 또 못하게 되셔가지고. 네, 그러고 나서도 좀 더 쪘어요. 그렇군요. 네. 환경이랑 상황적인 부분 한번 여쭤볼 건데요. 어떤 행동을 하셨을 때 특히 아프시다는 게, 이거 아까 중복되는 질문 같은데, 이렇게 평소 의자 앉아 계실 때는 좀 괜찮으신 거예요? 네, 이럴 때는 괜찮아요. 네, 바닥에 앉을 때 이럴 때는 좀.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좀 접었을 때, 접었을 확 때. 접었을 때 그때는 좀 아프고. 그럼 무릎을 과하게 굽힐 때가 주로 아프신 네. 것이네요? 네. 쉬실 때는 괜찮으신 거예요? 네, 필 때는 괜찮아요. 그럼 평소에 그 다리 꼬고 앉아 계시는 거 좋아하시는 편이셨어요? 네, 원래 그런 편인데 통증이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앉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과거 경력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볼 건데, 그 혹시 과거에도 그 무릎 쪽을 다치셨거나 했던 경력 같은 게 있으신지? 아니요, 과거엔 전혀 없어요. 그냥 처음 아팠던 거. 그냥 그 아까 초반에 말씀해주신 발목 관련 오른쪽 발목 쪽만 수술하신 네. 것이고 나머지로는 네. 따로 경력 같은 거 네. 없으세요?
혹시 가족력 중에서 혹시 그 관절염이나 당뇨, 그 비만, 심혈관계질환, 고지혈증, 골다공증 이런 부모님 중에 네네. 이런 질환 같은 거 있으신 분들 있으신지? 그래도 막 그렇게 심하신 분은 없어요. 엄마, 아빠 다 건강하신 편이세요. 그러시군요. 그럼 이제 개인적인 요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건데, 개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으신지, 비만이죠. 그리고 직업 아까 관련해 아, 주신 네. 오래 앉아 계신 네. 것도 그렇고, 그리고 무릎에 부담될 수 있는 약간 반복되는 일 같은 거, 집안일 같은 거 하시고 이런 거 있으신지? 네, 오래 서서 요리하고, 아, 오래 서 네, 뭐 계시는군요. 청소하고, 이런 집안일 하니까, 그것도 무리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서 계실 때는 그냥 괜찮으신 거죠? 그냥 가만히, 근데 막 움직일 땐 괜찮은데, 오히려 계속 서서 요리하거나 할 때는 조금 하중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무릎에. 그럼 취미 활동 같은 것도 딱히 있으세요? 활동적인 거 같은 거 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그럼 거의 별로 그냥 독서 없고. 같은. 네, 그냥 거의 앉아서 지내는 안 그래도 편이에요. 활동량이 없어졌는데 더 하지 게 되셨군요. 그럼 또 평소 생활 습관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 평소에 술을 드시는지. 아니요? 술 아예 안 드시는군요. 네. 혹시 흡연은 하세요? 아니요, 담배도 안 피워요. 그러면 평소 식사 습관은 어떻게 되시는 것 같으세요? 밥은 많이 먹어요. 밥 많이 드시는구나. 많이 먹으면 좋죠. 그 탄산음료 같은 그런 음료 같은 거 좋아하시는지. 원래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살이 너무 많이 찌니까 탄산 음료는 안 먹고 탄산 수만 마셔요. 탄산수요? 네. 그래도 네.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증상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있으신지. 버스 탈 때. 버스 버스 타실 탈 때 때. 그 계단 몇 칸 올라가는데 그것도 약간 부담될 때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내리막길 내려갈 때. 좀 내리막길. 무릎에 힘이 약하니까 되게 조심조심 많이 걸어가게 되더라고요. 막 약간 그리고 불안정한? 약간 통증 같은 것도 있으시고. 통증은 아마 제가 느낄 정도로 걷지를 않아서 그럴 것 같아요. 팍팍 걷진 않아요. 그 살금살금 걸어가지고. 그러면 이런 점이 심리적으로나 약간 정신적으로 힘들게 다가오는 점이 있으셨어요? 다치고 나신 뒤에? 그 이후에 뭔가 이렇게 편하게 걷거나 오르지 못하니까 좀 어디 뭐 이렇게 등산을 가거나 좀 멀리 어디 많이 걸어야 하는 상황이 있으면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아프겠다. 그날 저녁에 와서 좀 이렇게 찜질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약간 불안하신 것 때문에 좀 멀리 가시거나 이런 활동 같은 거를 거의 제한하시고 약간 이런 편이셨나요? 제한까지는 안 했는데, 그런데 아무튼 갔다 와서는 꼭 찜질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은 그냥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네. 그 마지막 질문인데 거의 이 무릎 때문에 불편하신 점들이 많았잖아요. 여기서 치료를 받으시고 가장 개선하고 싶은 점이 무엇이신지. 개선하고 싶은 점?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계단도 오르고 싶고, 뭐 등산도 하고 싶고, 내리막길 내려갈 때도 좀 편하게 걷고 싶은 그런 게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무릎이 약간 불안정하니까. 그러시군요. 문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진을 토대로 다음으로 가설을 세워봤는데요. 근골격계 검사평가 가설에 대한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첫 번째, 활동 및 참여 제한에 대해 살펴보자면 이 환자분의 경우 계단 내려가기나 장시간 걷기, 오래 서 있기, 쪼그려 앉기 등의 활동이 제한이 있으셨고 이로 인해 가족, 친구들과 여행을 갈 때 참여가 제한된다거나 버스를 탈 때 오르고 내리기에 제한이 있는 등 참여에 제한이 있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 심리적 요소인데요. 환자의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소로는 공부방에서의 잦은 입식 생활로 이 환자분의 경우 직업이 공부방 교사셔서 하루 종일 앉아있는 입식 생활 패턴이 통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요. 다음으로는 심리적인 요소로 한 번 다친 이후로
재손상에 대한 불안감이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통증의 유형인데요. 먼저 체중이 무릎에 장시간 부하가 될 때, 예를 들어 설거지나 요리 등 가만히 있는 동작을 하실 때 무릎에 대한 통증이 증가하셨고, 다음으로 다리를 꼰다던가 쪼그려 앉기, 한쪽 다리에만 체중을 주기, 양반다리와 같은 올바르지 않은 자세를 했을 때도 통증이 증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계단을 오르고 내리거나 오래 걷기, 스쿼트 등의 운동을 무리하게 했을 때, 즉 무릎에 집중된 움직임이 있을 때 통증이 증가하셨고요. 이 결과들을 토대로 이런 동작을 할 시 무릎이 붓고 열감, 뻐근한 통증이 나타나고, 냉찜질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통증, 붓기, 열감 등이 가라앉았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 비슷한 동작을 할 때 통증 패턴이 똑같고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도 일관된다는 점으로 보아 노시셉티브 페인에 해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통증의 유형인 뉴로패틱 페인인데요. 환자가 무릎을 플렉션할 때 가장 많이 튀어나오는 앞쪽과 안쪽 부분이 아프다고 하셨고요. 특히 무릎에서 움푹 파인 곳을 누를 때 통증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안쪽과 앞쪽이 아프신 것으로 보아 넙다리 신경이나 정강신경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과도한 스쿼트 이후 통증을 호소하셨기 때문에 골절로 인한 신경 누름보다는 근육이나 인대, 연골 등의 연부 조직 손상 문제로 보입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 왼쪽 무릎의 부상 이후 체중을 왼쪽에다 싣기 어려워 오른쪽을 더 쓰다 보니까 오른쪽도 왼쪽에 비해서는 아니지만 통증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경우 방사통은 없으시고, 따라서 이 환자분은 뉴로패틱 페인보다는 결과적으로 노시셉티브 페인 타입, 유해자극형 통증 유형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증상의 원인인데요. 문진을 통해 찾은 증상의 원인으로는 평소 부족한 신체 활동으로 인한 하체 근력의 약화와 체중 증가로 인한 무릎의 체중 부하가 늘어난 점, 운동 중 과도한 스쿼트로 인한 심한 통증이 발생하신 것, 이 세 가지로 저희가 추려볼 수 있었고요. 병리와 조직 손상, 조직 긴장에 대해서는 이 환자의 경우 과도한 스쿼트 이후 극심한 통증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게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무릎 주위의 인대나 무릎 평근이 과도한 신장으로 인한 손상도 보이고요. 계단이나 쪼그려 앉기, 무릎을 플렉션할 때의 통증이나 무릎에 부하가 많이 가는 자세를 할 때 뻣뻣한 통증과 붓기, 열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무릎의 반월상 연골, 앞십자인대, 무릎 평근의 구조물 문제를 의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신체 구조의 손상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구조의 손상으로는 신경학적 손상과 근골격계 손상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신경학적 손상은 정강신경과 넙다리 신경에 대해서 봤을 때 다친 부위의 통증은 없고 특별한 방사통도 없는 것으로 보아 신경학적 손상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고요. 다음으로 근골격계 손상을 봤을 때 무릎 관절 평근이나 인대나 반월상 연골과 같은 무릎 관절 지지 조직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과도한 스쿼트 동작 중 굽힘 시 무릎 관절의 평근의 과도한 신장으로 인해 평근들의 손상이 있다고도 생각을 하였고, 무릎 관절을 지지해주고 있는 인대나 연골 등의 연부 조직 손상이 의심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증상의 기여 요인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신체적 요인으로는 BMI의 평균 이상, 이분의 경우 정상 체중보다 과체중을 가지고 계셨고, 두 번째로 과거에 오른쪽 발목 수술을 하셨던 과거 병력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 보면 공부방 교사 특성상 항상 앉아있게 되고 그로 인해 다리를 꼬고 앉거나 양반다리 자세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로 인한 외부 활동이 제한되고 이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운동량이 부족해져서 체중이 증가해 무릎에 부담을 주는 것들이 증상의 기여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물리치료 중재인데요. 먼저 패시브 테크닉으로는 도수 치료를 통해 만약에 근육이나 근막 등이 단축되거나 구축되어 문제가 생겼다면 이를 이완시켜주고
관절의 문제라면 관절 치료를 통해 연부 조직과 관절의 가동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고요. 다음으로 액티브 트레이닝으로 무릎 주변의 근력이 약화되었을 때 연골이나 다른 지지 구조물들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스쿼트 운동이나 큐셋, SLR 운동 등을 포함하여 근력 강화 운동을 실시해 줄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개입으로는 초음파와 전기 치료를 들 수 있습니다. 8번째로 금기사항과 예방 조치인데요. 금기사항으로는 뛴다던가 하는 무릎의 과도한 체중 부하가 가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과 다리를 꼬거나 양반다리, 쪼그려 앉기 등 무릎을 굽히는 행동, 이렇게 통증을 유발하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예방 조치로는 가벼운 신체 활동을 통해서 무릎에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체중 감량을 통해 식단 관리를 하여 무릎에 갖는 부하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9번째 예후로는 질병의 예후를 봤을 때 긍정적인 요소로 유해자극형 통증 유형으로 통증 원인의 근거에 파악이 쉬웠고요. 나이가 젊으셨고 환자분의 재활하고자 하는 의지도 충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릎에 부담이 가는 습관이나 행동 양식을 찾아 수정 중이셨고 평소 운동을 좋아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소였고요. 부정적인 요소로는 직업적 환경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있는 등의 신체 활동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과체중, 근력 약화, 손상 이후 심리적 트라우마로 활동 시 불안감이 존재하는 것,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외부 활동 자제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 등을 들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환자는 재활하고자 하는 의지가 충분하고 평소 운동을 좋아했으며 부정적인 요소보다 긍정적인 요소가 더 강하기 때문에 물리치료 시 더 좋은 예후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